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보자면은 그 로이터 보고가 제가 기사를 가져왔던 게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의사소견이에요.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있던 또 다른 당시 이제 항암제 연구를 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전체 한 30% 환자가 암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고, 카터 대통령 같이 좀 완전히 암이 사라지는 경험은 한 전체 5%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암을 완치하고자 하는 그 완치요법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그렇듯이 고식적 치료로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좀 더 오랜 기간, 한 1년 반 정도 수명 연장 효과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그 대신 더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완전 관해를 경험하는 5%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. 이걸 자체로 완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완치에 가까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.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항암제를 우리가 완치를 기대하고 하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고식적 치료의 범주 안에서 그냥 수명 연장을 좀 더 기대하는 쪽에 더 가까운,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항암 치료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이요. 그리고 이게 1년 반 동안 평균적으로 1년 반 연장한다 그랬잖아요. 이게 작다고 생각하면 작지만 길다 보면 긴 게, 보통 평균적인 신약 항암제들이요, 일반적으로 수명 연장 효과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막 신약으로 인해서 암이 나을 것 이런 걸 기대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은 이렇게 약간 수명 연장을 기대하고 하는 게 많다. 고식적인 치료로.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1년 반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하여튼 이게 물론 통계에 따라 다르고 환자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,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 5% 정도가 좀 기적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, 한 30% 정도는 그냥 줄어들고 수명 연장을 좀 기대하고, 이런 일반적인 그 항암 치료와 같은 그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곡선을 봐도 그렇게 아까처럼 완전히 막 사람들이 장기 생존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, 이게 무진행 생존율이라는 게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서 좀 유지되는 기간을 관찰을 한 건데, 한 5년 정도 관찰하면 전체 한 25에서 21% 정도가 유지된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완치요법이라기보다는 완화요법이다. 전반적으로 그런 컨셉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가장 이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악성 흑색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통계인 거고요. 뭐 기타 다른 고형암이나 이런 건 사실 통계가 더 좋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오히려 더 나쁜 통계인 것들도 있고, 그나마 이제 조금 최근에 이렇게 임상을 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는 뭐 비소세포 폐암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결과가 좋은 거고, 네, 오히려 더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도 많다. 하여튼 이 통계는 우리나라엔 흔치 않지만 흑색종이라고 하는 그 특히나 제일 잘 듣는 지미 카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암들에서의 통계입니다. 그래서 실제는 더 나쁜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더 경험하는 통계는 이거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. 저는 이제 제일 좋다는 통계를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, 일단 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.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, 이 중에서 특히 부작용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 그래서 과진행이라 그래요.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, 면역 항암 치료를 기껏 받았는데 오히려 4에서, 이게 통계마다 워낙 임상마다 달라서요. 대략적으로 4에서 29%까지는 이런 과진행이 진행되는데, 과진행이 한마디로 뭐냐면 암이 엄청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. 오히려 면역 항암제 때문에 명을 단축하는 비율이 4에서 29%까지,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어요. 이게 아직 이게 대규모로 많이 자료가 쌓인 게 아니라서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이 연구에 나온 각 개별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각각 달라요. 어떤 연구에선 7%, 15%, 어떤 연구에서는 뭐 3명, 5명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100% 그런 경우도 있었고, 뭐 13%, 17%, 150, 요거는 뭐 4%, 어떤 환자군이 들어갔냐, 어떤 암이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, 그래도 어쨌든 분명히 이런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는 현상이 있다.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암이 더 빨리 자라서 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또 위험 부담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실제 치료율은 뭐 내가 치료받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거는, 사실 면역 항암제 치료 정도 받는 분들이 진짜 기대하는 건 한 5% 안에 드는 거잖아요. 그 카터 대통령처럼. 그 5%에 들 수도 있지만
뭐 많게는 한 29에서 30%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 명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 해서 면역 항암제 치료를 했더니 갑자기 암이 막 자라고 전이가 여기저기 발생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. 네,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다. 부작용 중에. 보면은 이 또 각각의 통계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도 좋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서 진짜 카터 대통령처럼 완전히 말기나 4기 정도에 있던 사람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 여기서 통계에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은 뭐 심하지 않은 모든 부작용을 다 이제 통계에 넣자면 한 73%까지 경험을 하고, 그래서 사실은 임상 그 통계에선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치료를 관두는 분들이 꽤 많아요. 탈락하는 분들이. 여기선 한 7%가 탈락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 연구 통계마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임상을 하다 오히려 또 중간에 힘들어서 관둔 사람들이 있고, 안 관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치료를 받더라도 그 전체에서 한 면역과 관련된 작은 부작용은 정말 많고, 면역과 관련된 꽤 부작용이 한 30%가 경험을 하고,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폐렴, 또 이런 피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거나. 왜냐하면 면역 항암제가 내 몸에 대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공격하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,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몸까지도 같이 공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.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한다거나 장염이 생긴다거나 폐렴이 생긴다거나 근염이 생긴다거나 뇌하수 체염이 생긴다거나 췌장염이 생긴다거나 신우염이 생긴다거나 내 몸을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꽤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리얼월드 실제 이제 임상을 했던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 전체 40% 이상에서 아주 장기간으로 이런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들을 경험한다.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.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한 번 생기면은, 면역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특이하게 굉장히 오랜 기간 부작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. 네,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있고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 연구에서도 보면, 이거는 이제 NIH에서, 미국에서 국가암센터에서, 국가암 정보원에서 나온 거니까 네,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자료죠. 여기서 보면은 네, 전체의 한 70% 정도가 이런 단기간이라도 이런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을 한다. 70%꽤 많죠. 근데 그 중에 그냥 아주 러프한 통계로 생각하면 한 전체 5% 정도가 이제 죽을 정도로 위험한 부작용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뭐 한 13%, 여기서는 짧은 단기간으로 한 13%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했는데 실제로 두 분은 사망을 하셨다고 그래요. 이렇게 심근염으로 사망을 하고, 한 분은 길랑바레로, 이렇게 길랑바레 증후군이랑 유사한 자가면역 증상으로 사망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긴 시간 관찰을 봤을 때는, 롱텀으로 봤을 때는 한 43%가 이런 경험을 하고, 아주 심각한 부작용, 죽을 정도의 부작용 한 4%, 나머지는 마일드하긴 한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경우가 한 14% 된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5%의 완치될 확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30%, 많게는 4%에서 29%까지 암이 좀 갑자기 확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, 또 전체 한 4%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죽을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고, 그 중에서도 또 한 14%, 20% 정도 되는 아주 긴 장시간의 오래된 또 추가적으로 생긴 뭐 에디슨 병이라던가 하는 이런 자가 면역 증상들을 경험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 면역 항암제의 현 주소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,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려고, 이거를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일단 치료를 그렇다고 뭐 회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데 괜히 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노시보 효과로 작용을 하니까,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언론이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 같은 걸 하실 때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은 많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안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.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항암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진 않는데, 그렇더라도 현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, 사실 추가적으로 제가 그래서 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
제가 방송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일에 본인이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은 가급적 좋은 생각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어, 의료진을 믿고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백신하고 비슷해요. 백신도 그렇잖아요. 백신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오히려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, 네, 의료가 다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그냥 통계적인 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네. 안 좋아질 확률, 좋아질 확률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요, 사실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그리고 추적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,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드릴게요. 아무튼 오늘은 또 제가 요청이 있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 생각처럼 면역항암제가 뭐 엄청나게 집착할 만큼 지금 완전히 현재에서는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도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는 더 좋은 치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이렇게 한계가 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좀 지나치게 보호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이런 카터 대통령 뉴스 같은 거에만 너무 혹하셔서 좋은 사례만 혹하셔서 마치 이런 면역항암제 치료만 완전히 다 본인들이 이제 해결될 것처럼 너무 여기에 기대하시고 너무 여기 목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걸 막 무리하게 본인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혜택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막 보험 적용까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치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꼭 맞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완벽한 치료는 아니다. 네,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너무 저는 이 면역항암제든 카티 치료든 이 새로 나오고 있는 항암 치료들, 뭐 임상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게 의학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것들 있죠. 의료에만. 네,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